여러분, 제롬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시 이번에 인준이 되면 4년의 임기를 연임을 하는 거죠. 4년의 임기를. 그런데 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요. 올해 금리를 몇 번 인상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랬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해 3번 정도 인상을 한다. 3월, 6월, 9월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FOMC에서.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더 공격적인 더.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한 번, 두 번, 세 번 인상하는 거, 3월, 6월, 9월 인상하는 거, 이게 또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측하는 겁니다. 3월, 6월, 9월에 인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더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12월에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4번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번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충격적. 근데 왜 이렇게 4번까지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4번 인상한다고 4번 정도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3월, 6월, 9월, 12월 4번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른 전문가들도 말입니다. 4번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기존에 3번 인상하는 거에서 여기에다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4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번이 아닐 수도. 물론 4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진짜 충격일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렇지만 3번은 확실한데 4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롬 파월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보세요. 소비자 물가 인상 보세요. 지금 예상은요 7.1%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7.1%. 11월에 6.8%가 39년 만에 최고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 1982년 이후로 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7.1%까지 지금 여기는 7%라고 예상을 하는데 7%, 7.1%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장은 진짜 엄청 놀랄 거예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총재가 그 정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이 터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 이야기하기를 이 물가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다. 올 상반기까지. 그러면 지금이 1월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실업률 추이예요. 12월에 3.9%를 달성을 했습니다. 8월에 5.2%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테이퍼링 하겠다.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계속. 하나는 물가였습니다. 물가 2%였어요. 2%. 근데 지금 7%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과열이죠. 완전히요. 그 다음 하나는요. 완전고용이었습니다. 완전고용. 완전고용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한 3%에서 4% 사이 한 중간점 정도, 중간점 정도가 3.5% 정도가 이게 완전고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9%까지 내려갔습니다. 3.9%까지. 그러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도요.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사실이다. 실업률은 또 안정이 돼가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가 비상조치를 이제 완전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상조치를 푼다는 게 돈 푸는 걸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푸는 걸 멈춘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거다. 올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4번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4번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판다는 거. 이것도 7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7월부터.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거 더 땡겨줄 수도 있어요. 이거 더 땡겨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의 어떤 비둘기파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앞으로는 굉장한 매파가 되겠다.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하지만 여러분들도 대비책은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죠? 달러가 강세가 계속될 겁니다. 원하는 약세가 될 거고. 지금 현재는 1,200원을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긴축전쟁, 삼중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과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날 때쯤에는 아마 시장에 굉장한 충격이 올 겁니다. 오죽했으면 IMF가 말입니다. IMF가 블로그에 경고를 했습니다. 신흥시장은 외국인의 탈출에 대비하라. 쉽게 말하면 긴축 발작이 일어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텐데 금리 인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인 만큼 우리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경제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이요.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마련해 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